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낯선 형태의 비행체가 상공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비행합니다. 우리 군은 그걸 떨어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전투기 한 대만 추락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하여 대응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그러면 이번에 무인기를 들여보냈을까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 위성을 실험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영내를 이제 촬영한 이런 사진을 그때 당시 보여줬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보고 그 정도 20m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서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대단히 조악한 사진이다라고 비판하니 김여정이가 바로 그럼 다른 것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무인기도 2km라는 그런 저공 비행을 시키면서 거기다 촬영기를 넣어가지고 지형 촬영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정말 또 이제 위성을 고각 발사할 때 미사일을 거기다가 촬영기를 달아가지고 무인기로 촬영했다 그 자리를 마치 위성이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러 가지 않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예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무인기 실험 제작,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기술적으로나 이런 게 완벽하지 못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무인기를 생산하려면 거기에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북한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촬영 카메라 같은 거는 외부에서부터 반드시 수입해야 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달에 북한에서 8차 당대회를 했는데,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불현듯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500km까지 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라 라는 걸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일반적으로 100km 정도까지에서의 정찰 기능은 수행할 수 있겠지만 500km라는 거는 결국 휴전선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산 남부까지 다 보는 능력인데, 이걸 김정은이가 입이 올릴 정도로 말했다는 건 그만큼 상당한 무인기 개발에서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연 그럼 북한이 이 정도의 능력을 완성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5대가 들어와서 한 대도 떨어지지 않고 유유히 북한으로 돌아간 이 사실은, 최근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무인기 기술에도 상당한 힘을 넣었고 또 그에 따라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무인기, 드론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거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로 무인기는 크기가 대단히 작습니다. 이번에 건 뭐 한 2m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2m 정도의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고도 2km, 3km 정도에 취하면 그것이 새인지 무인기인지 분간하기 대단히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단 이번에 우리가 2014년도와 이번에 비교해보면 2014년도에는 들어간 것조차도 몰랐어요. 산에 떨어진 걸 가서 찾아가지고서야 이거 무인기가 지금 우리 휴전선을 넘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우리의 대공 방어 능력, 특히 레이더나 탐지 이런 자산에 대단히 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이번에 우리가 한 대도 못 떨궜다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응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비례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설사 미사일을 발사해도 그걸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비례 대응은커녕 똑똑한 규탄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반대로 이번에도 즉시
무인기를 들여보냈거든요. 이거 매우 잘한 조치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2018년 9월 남북 군사 합의서 이후 비행 금지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정찰기가 한 번도 휴전선 일대를 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무인기를, 그것도 휴전선을 따라가면서가 아니라 바로 북한에 들여보내서 이제 북한 지형을 저는 이번에 정찰했는데, 북한에 5대를 들여보냈다라면 우리도 반드시 5대가 들어가서 북한의 휴전선 일대의 상황을 샅샅이 저는 정찰해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SC 회의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는 어떻게 방지하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이번 무인기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무인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언제 모여 대처할 때가 없고 바로 즉시 대응하는 이런 긴급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어야 될 그런 필요한 인원들을 뭐 NS 회의로 소집하고 이런 불필요한, 말하자면 절차를 위한 뭐 또 보여주시기, 그런 NSC 회의는 저는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 7차 핵실험을 했다. 이럴 때는 바로 NSC를 소집하지. 왜? 그건 진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인기 같은 거는 몇 시간 동안 지금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컨트롤 타워에서 즉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 군이 즉각 대응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뭐 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저는 중요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걸 보고 WMD라고 하거든요. 이 말하자면 대량 살상 무기인데,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에서 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이런 북한의 WMD 이런 무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국회에서 국방 예산에서 북한의 이런 무인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는데, 추가 증액을 해서라도 빨리 이 북한의 나날이 커지고 있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빨리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북한의 무인기를 하나도 격추 못했다고 해서 국민들 속에서 좀 우아해하는 반응이, 한 대가 들어왔는데 놓쳤다 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아니 5대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못 잡아? 이런 국민들이 인식이 많은데, 이런 걸 우리가 하려면 정상적인 훈련도 하고, 훈련을 해야 그 미미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서해안 일대, 또 동해안 일대에서 거의나 비행금지 구역에 내서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런 북한 무인기가 우리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고, 또 우리도 그에 대한 비례 대응으로 북한의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 9.19 군사합의 같은 거는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와 같은 훈련을 못한 결과가 이번에 저는 나타났다고 보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못했던 이런 필요한 이런 훈련들을 빨리 원상복구해 가지고 실질적인 대응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와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했습니다. 낯선 형태의 비행체가 상공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비행합니다. 곧이어 우리 군의 전투기가 뒤따르고 공격용 헬리콥터도 추격합니다.